2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그 충북 단양의 이제 도담삼봉이죠. 예, 삼봉이라고 호를 가진 삼봉 정도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도전 하면은 이제 뭐 조선 건국의 제 1등 공신이다. 조선 건국의 뭐 설계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민본사상, 백성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기 위해서 불시잡변, 성리학자로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조선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힘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전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 경국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 문감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그는 재상 중심의 그러한 정치를 강조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결국 이러한 재상 중심의 정치란 건 결국 신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건 누구랑 충돌하게 되냐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방원 후일 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에서 이제 결국 그 세자 방석과 함께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 예.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방에 세종 때 두만강 유역 쪽에 육진에 개척한 사람은 김종서가 되겠고요. 금난 정권의 혁파를 건의하였다. 자, 그 정조 때 신해 통공 조치가 있었죠. 이때 그 금난 정권 혁파를 건의했던 것은 남인 출신의 재상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인 출신이라는 것은 정조가 이제 탕평적인 그러한 인재 등용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기묘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조광조 등이 당시 사림들이 이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주장을 했습니다. 김한국 등. 그 다음에 계유정란, 자,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이제 보필한다는 명목에 의해서 자신들 왕자들을 이제 그 견제하려고 했던 바로 대표적인 두 사람 위에 나왔던 이제 김종서와 황보인 이러한 대신들을 바로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이제 제거를 하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허수아비가 된 단종은 2년 뒤에 이제 숙부인 이제 수양대군에게 양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조로 이제 득이게 되죠. 즉위하게 되죠. 자, 정답은 정도전에 대한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환도하신 후 뭐 어디 갔다 왔나 보네요. 그런데 군사를 훈련시키라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았다. 나는 곡식 1천석을 꺼내 하루 두 사람에게 2대씩 준다고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응모한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아뢰었다. 그러니까 급료를 받는 병이라는 거죠. 예. 직업군인이라는 거죠. 그러자 조총 쓰는 법과 포수, 창 쓰는 법, 창칼 쓰는 법, 살수, 그 다음에 이제 활 쏘는 거, 이거는 사수. 이게 삼수병을 양성하는 거, 바로 훈련동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 26년인 1593년에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원래 그 의주 파천을 했었죠. 했다가 이제 평양선 탈환하고 다시 서울로 이제 다시 도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1593년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됐고 구성원 대부분이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예, 장번 급료병이죠. 오랫동안 근무한다는 장번 상비군의 형태다. 자, 나머지 그렇다면 정답은 디귿일이고 나머지 보세요.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된 것은 정조 때의 친위 부대인 정조가 설치했던 장영영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먼저,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1623년,
이제 그 문제가 있게 되죠. 왜냐면은 이제 그 광해군을 과 후군과의 관계가 괜찮았는데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영청을 세워서 어, 도송방위에 일단 나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괄의 난이 그 이듬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거 서울 경기도 북쪽을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총영청을 그 이듬해에 세우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나중에 2년 뒤에는 이제 수어청 을 세워서 또 경기도 남쪽을 또 방어케 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이제 인조 때 이제 세워진 것들이죠. 예, 5군영 중 3개가 이때 많이 생겼습니다. 자, 23번 가시기에 쓰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숙정기에 쓰던 환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면 허적이 나오죠. 바로 최초의 한국인 경신한국 때 남인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희생당한 사람인데, 허적의 공초를 보면 모반에 참여했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관직을 몰수하고 살림으로 고향으로 내쳐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 나라가 어렵고 인심이 좋지 않을 때 감히 원자의 명운을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희빈 장씨 소생 후에 경종이 되는, 자, 이거를 이제 이제 송시열은 이제 서인이죠. 서인 노론. 반대를 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일어난 것이 바로 기사환국이죠. 이게 1689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허적이 이제 이제 내팽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신왕국이 되는 거죠. 자, 경신왕국을 통해서 남인이 몰락을 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기사왕국을 통해서는 희빈 장씨가 남인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엔 거꾸로 남인이 이렇게 되고 서인이 몰락하게 되죠. 자, 이때 허적, 사형, 얼마 안 가서 사형당하고 송시열도 사사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서인이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왕국을 통해서 그 서인과 관련 있는 인현왕후는 또 폐위가 돼요.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고요. 근데 또 숙정은 이제 또 변덕이 끌어가지고 갑술왕국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5년 뒤에는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다시 장희빈으로 다시 강등이 돼요. 중전에서 희빈 장씨는. 그리고 서인이 집권을 하고 남인은 몰락을 하게 되고 이후 영영 집권 불능 상태가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반정을 통해 인조가 주기 때 인조 반정이죠. 1623년. 이건 누가 주되냐면 서인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일부 남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위훈 삭주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그 전국공신, 중종반정공신 중에 공이 좀 과다하게 쓴 사람들 이거 없애야 된다. 조광조 등 기묘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죠. 기묘사 희생당했죠. 조광조 등이. 이갈의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했다. 이갈의 난 1624년.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축옥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1589년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 정철회에서 동인들이 크게 탄압을 받습니다. 근데 2년 뒤에 1591년에 세자 건저 광해군을 세자로 이제 책봉하는 것과 관련돼서 서인들이 반대를 하다가 결국 선조에게 미움을 받아서 몰락하게 됩니다. 드디어 동인이 집권하게 되죠. 1591년. 이때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강경록인 북인과 온건론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했지만 인조 반정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재기불능하고 이제 남인만이 이제 끝까지 서인과 권력을 놓고서 다투다가 갑술왕국 이후로 이제 올스톱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거 창덕궁 후원의 주합류는 이 왕이 즉위한 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역대왕의 신비가 어쩌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별인 규수가 빛나는 집이다. 그래서 규장각이라고 하고 규장각 하면 떠오르는 사람 정조가 되겠죠.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요. 정조는 학문에 대한 자부감이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이 직접 젊은 신료들을 재교육시켜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데 이 규장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고 또 규장각 검서관에는 신분의 구애 없이 즉 여기는 서얼 출신들도 등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요 규장각과 관련돼서는 이제 초계 문신제, 규장각 검서관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부터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과전법 실시가 되는 거죠. 과전법이 실시가 된 것은 공양왕 3년 고려 멸망 직전 1년 전인 1391년부터 실시가 돼서 세조 때인 1466년 직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전현직에게 다 줬지만 세조 때부터는 현직 관리만 주게 됐습니다. 호구 파악을 위해서 호패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태종 때입니다. 조선 초. 자, 근데 이 호패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 편당적 조치로 환국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숙종이 되죠. 조선 후기 숙종. 예. 그래서 아까 환국 얘기했었죠. 세 차례 있었죠.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사림을 등용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성종 때부터 있었죠. 조선 초기 성종. 예,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제 그 즉위를 할 때 훈구 세력이 대표되는 한 명이가 했죠. 자신의 또 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리고 또 정순왕후 세조의 비인 수렴청정을 해서 그랬지만 이제 자신이 직접 이제 정치에 나서면서는 이제 사림을 등용해서 견직해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바로 나오네요. 아까 규정과 검서관 할 때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한 사람 박제가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뭐 남인 체제공학 다 얘기했었죠. 청에 다녀온 후 재물을 세물에 비유하면서 적당한 소비가 생산을 잘한다고 했다. 바로 박제가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이죠. 그래서 청과의 적극적인 교류 이런 거를 교역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책이 이제 북학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이제 당시 이제 청나라에도 서구 문물이 들어왔죠.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자는 그런 입장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사람은 바로 서화에 등한 사람. 추사 김정희죠. 추사체, 글씨로는 추사체, 그림으로는 세안도, 그 다음에 금석학에 밝아서 금석과안록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었죠. 사만정통론을 내세운 역사서를 저술한 대표적인 인물은 뭐 사만정통론 역사서는 뭐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남인 출신의 안정복이 그러합니다. 남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책이 있죠. 거중기를 만들어 수완화성 축제에 이용한 사람은 다산 정양용이죠. 서양인이 쓴 기기도서를 참고하였었고요. 뭐 여담이지만 박제가랑 정양용은 중농이냐 중상이냐 차이는 있지만 둘이 좀 친하고 둘 다 정조의 사랑을 받은 그런 신하들로서 같이 이제 그 천연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천을 소재한 진경산수라는 화풍을 개척한 사람은 겸재 정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거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에 재력 있는 관광가 지방에 영지된 돈을 많이 주척하고 있다. 돈을 쌓고 있다는 소리죠. 유통되지 못해 귀해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또 주주한 돈이 다 써볼 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쌓아두고 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패단을 바로 우리는 시중에 돈이 유통이 안 된다. 동전이 전황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고요. 예. 돈을 이제 그 어떤 재산 축적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그러죠. 영정법의 시행 배경을 조사한다. 조선 후기 전세제도 배경이 바로 영정법인데 조선 전기에는 뭐 풍령에 따라서 뭐 9단계로 나누는 연분구동법, 뭐 토지 비옥 따라서 뭐 전분융통법 이렇게 일개당 무려 4에서 20도까지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하면서 전세를 정액화시키게 된 것이죠. 부담을 좀 줄이려는 것이죠. 하한선 쪽에 맞춰서. 그래서 일개당 예전엔 4도였는데 지금 이제 6도까지 뭐 신축성이 약간 있게 됐어요.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4에서 20도보다는. 자, 원납전의 징수 과정을 살펴본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화폐를 찍어낸 게 이제 당백전이고 명목상 화폐 가치만 100배 올린 거죠. 원납전이라서 말 그대로 이제 원에서 내는 거지만 거의 강제 기금이나 마찬가지죠. 경복궁 중건 비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전법의 시행 결과를 알아본다. 자, 세조 때 아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현직 관료에게만 이제 관료를 수조권을 지급한댔죠. 토지를.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관리들은 이제 그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직접 이제 사전 매입을 이제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는 이제 뭐 갈수록 혜택이 줄어드니까. 예. 자, 건원중보의 발행 목적을 파악한다.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99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 화폐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화폐를 이제 발행하려는 그러한 목적은 어떤 국가의 어떤 관리적 측면이 좀 강하죠. 예. 뭐 당시 이제 그 현실적인 것으로는 뭐 당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적 경제라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것과는 이제 무관해요. 그렇지만 이제 상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목적으로 볼 때는 화폐 발행이 좀 유용하긴 하죠. 찍어내면 되니까. 예, 뭐 그러한 목적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전황. 2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대답하는 것은 자, 감저라고 부르는 거, 고기마. 고구마라는 걸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예. 감저라고 해서 감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고구마. 예. 자, 고구마하고 감자는 이제 조선 후기에 해외에서 전래된 뭐 그러한 산물로서 주로 이거는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흉년이 들고 이랬을 때 쌀 구하기 힘들 때 먹을 수 있는 끼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고구마는 이제 영조 때 그 통신서로 일본에 다녔던 이제 조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감자는 아마 19세기 초에 아마 저기 만주에서 간도 쪽으로 우리나라 북부지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명예 수출된 대표적인 특산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특산물은 뭐니 그 인삼이 있겠죠. 예. 문익점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목화가 되겠죠. 예. 공민왕 때 사신으로 갔다 왔던. 예. 시험 재배 결과가 농사직설에 소개되었다. 감자가 기록상 처음 보는 게 영조 때인데 이거는 세종 때 저술이 된 것이죠. 1429년 정초 변원운동을 시켜서 현지 촐로들의 경험담을 담은 것이죠. 밭을 노선으로 바꾸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거는 이항법의 그 확산과 관련이 돼 있죠. 이항법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쌀을 많이 재배하는 게 유리하죠. 생산력이 느니까. 그래서 밭을 눈으로 바꾸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진경산수화인데 둘 다 겸재 정선의 작품입니다. 왼쪽이 인왕제색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강전도죠.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 경제상을 묻는 것인데,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예. 조선 후기 모습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하는 문씩 보도록 하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공예에서는 청아백자가 유행을 했죠. 조선 초기, 분정사기, 조선 중기 후 순수백자, 조선 후기 청아백자.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 사설시조 이런 것 등이 유행했죠. 홍길동전, 춘향전 등등.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지방의 전기시장 장시가 크게 확산이 됐죠. 1000여 개가 넘죠. 예. 자, 그런데 연포,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연포의 외관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 자,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 울산, 창원, 이 오늘날 그 지역이 되는 거. 이게 삼포가 나오는 것은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삼포해란이 자꾸 일어나자 이제 연포, 제포 등은 없애고 부산포 하나만 남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끝장을 났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그 부산에 이제 그 한 곳만 외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모포에서 했다가 이제 초량으로 숙종 때 이제 1678년 옮기면서 계속 이 초량 외관에서 계속 이루어졌어요. 개항 이후까지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삼포 개항은 조선 초기 세종 때의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해 활동하는 중인, 중인 계층도 문학 활동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시사를 동호 모임을 갖는 거, 옥계 시사 등등등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더 문화의 저변도 다양하게 넓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밑줄근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서양의 사설이 언제부터 나왔으며 사악한 글이라는 거죠. 윤리와 강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진산의 권상현 윤지충 진산사건. 그러면 이거 신의 년에 있었던 신의 박해죠. 모친 소각신주 사건. 그러니까 이 서양의 사설은 결국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정열이 모반 사건에 이용이 되었다. 자, 1589년 정열이 모반 사건 때는 아직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고요. 천주교가 들어온 시점은 17세기 초 명말이죠. 때 뭐 정두원이라든지 또 뭐 광해군 때 이미 이제 그 1614년 이제 이수강이 저술한 이제 그 지봉유설에 천주 시리가 내용이 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대해서나 이제 가능한 것이고, 뭐 선조 때 요때 임진왜란 전에 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정열이 천주교를 가지고 이걸 모반 사건에 이용할 수도 없죠. 전혀 관련도 없고. 그 다음에 정제두에 의해 하나의 학파, 강화 학파를 이룬 것은 유학 중에서도 실천적 성격이 강한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설을 주장하는 바로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유학은 유학인데 성리학과는 좀 다르죠. 인간의 본성을 이 기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성리학이 되는 거죠.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편등 주장과, 이거 동학이죠.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자, 이제 그 남인이 아까 나온 것처럼 갑술한국이고 정권에서 이제 소외가 돼요. 그래서 남인들이 그렇다면 한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걸 살펴보자. 그러면서 남인계열 일부 학자들이 신앙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약용 형제라든지 남인 가문이죠. 뭐 이가환이라든지 뭐 이벽 뭐 등등등등 이 근기 남인 계통이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뭐 정조 때 뭐 신의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 아까 뭐 최재공 등등등등 뭐 이 남인 출신들이 등용이 되고 정약용 굉장히 좋아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탄압은 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론 벽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파 계열이 되는데, 그래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정순왕후가 이제 벽파, 노론 벽파인데, 이러한 이제 정조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복고 반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장영령을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신유박해 같은 게 일어나요. 1801년 대대적인. 그래서 이때 뭐 정약용 유배, 정약전 유배, 정약종 사형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헌종 때 두 차례 박해가 또 있었댔죠. 1839년 기해 박해, 1846년 병호 박해 등등인데, 이 시기도 공교롭게도 풍양조씨인데, 풍양조씨도 벽파 쪽에 속하게 됩니다. 시파 쪽은 좀 학문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여유가 좀 있는데, 이 벽파 이쪽은 좀 원리 원칙이 좀 충실하고, 아닌 것은 좀 사설로 이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을 또 상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또 이용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히 하는 그 강화도의 역사인데, 강화도의 고인돌 유명하죠. 이 고인돌로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지역이 강화, 화순, 고창이 있죠. 그 다음에 고려 궁지를 보면 고려 궁궐이죠. 이게 그 몽골과 항쟁 때 여기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최후 정권 때. 예. 그래서 1232년에서 1270년까지 39년간 임시 수도 역할을 했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미양요와 어제연의 분전. 신미양요 때 광성진에서 어제연이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했죠.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 과정. 예. 조일수호 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그 연무당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했죠. 예. 1876년. 단군과 참성단의 제천을 해. 이게 바로 만이산 쪽에 있었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전국체전 성화 체불 여기서 하죠. 영국의 불법 전용과 포대 설치, 그건 강화도가 아니라 전남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거문도 사건 1885년에서 1887년.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조선왕조실록과 사고. 예. 여기 이제 만이산이 있고 또 정족산이 있어요. 여기 정족산 전투도 있지만 양원수에 여기 정족산 사고가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